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봐주실까요? 자,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 백데이터 설치하는 방법 여러분에게 안내 드렸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그렇게 다 준비하셔가지고 시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 등록을 하나 해봤어요. 회사 등록은 회사를 등록하라 하는 것을 시험에 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하시오, 이런 문제는 내고 있어요. FAT 1급 시험에서. 좀 높은 급수만 볼 거다 그러면 이렇게 기초정보관리에 관한 것은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하지만 FAT 2급이나 FAT 1급까지는 이제 기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부분에 대한 거죠. 말하자면 이 프로그램에서 기초정보관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한 FAT 1급 같은 경우는 실기가 전부 몇 점이에요? 70점이잖아요. 전부 70점 실기가. 이론이 30점. 이론이 30점 해서 100점인데 제가 이제 이 교재 앞부분에 그 인사말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시험에 대한 안내까지도 상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미리 공부했던 그 이론, 그것은 실무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시험에서도 30점, 이론 부분에서 30점, 10문제, 하나당 3점씩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가 70점인데 그 중에 이제 기초 정보가 한 10점 정도를 차지해요. FAT 1급에서는. 근데 나중에 이제 높은 급수로 가면 여기에서는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아마 내일, 오늘 끝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부분에 한 4-5시간은 이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회사 등록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회사를 등록하라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등록된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이 대표이사 이름을 바꾸라든가, 회사가 이전을 했다 그러면 회사 주소를 바꾸라든가 등의 수정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딱 들어가 가지고 회사가 이사를 했다 그러면 여기 주소 새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 계좌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여기 고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 등록에 가서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해봤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아시는 거고, 담당자 메일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추가 사항에 가면 담당자 메일 주소가 있더라,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126페이지는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 설정은 조회만 할 줄 알면, 환경 설정에 가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만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에 가면은요, 전체라는 탭도 있고 회계,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환경 설정 수행 과제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7페이지에 보시면은 수행 과제를 주었어요. 3일 패션은 의류 도소 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매입과 매출 거래의 전표 입력과 관련된 계정 과목 설정을 하고자 한다. 우리 회사는 도소매업이니까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라는 곳에 가가지고 기본 계정 설정을 다음과 같이 하겠다 이거예요. 매출은 도소매니까 상품 매출. 그리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출금으로, 물론 받으러 오면도 매출 채권이죠. 그리고 매입 계정에서는 매입은 상품을 매입한 걸로 기본 계정을 사용하고,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을 기본 매입 채무로 사용하겠다. 이러한 설정을 환경 설정에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은
여기 같은 회계에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을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설정을 해 두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회계 그 재무회계 이론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계정 과목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제 계정 과목이 어느 정도 이 정리가 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뭐 계정 과목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좀 정리가 덜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일주일 이내에 계정 과목 정리는 어느 정도 잘 돼 있도록 여러분이 암기, 정리 자꾸 써보신다든가 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해 두세요. 자, 카드 채권이라는 건 뭘까요? 법인카드를 법인이 회사가 사용하면 채무가 되죠. 예, 사용하면 채무. 그러면 카드 채권은 뭘까요? 자,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니까 고객이 와가지고 우리 매장에 와서 옷을 사갔는데 카드로 사갔다 이겁니다. 그게 카드 채권이에요. 카드 채권. 카드 채권은 계정 과목을 뭘로 하겠다? 외상 매출금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돈을 받았는데 왜 외상 매출금이지? 네, 고객은 카드로 결제했지만 사실 우리 회사 통장엔 들어온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카드사에서 수수료 공제하고 3, 4일 있다가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 기간 동안 카드사를 거래처로 해서 외상 매출금 관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채권 하면은 고객에게 제품이나 상품을 팔 때 카드로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을 우리는 외상 매출금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카드 채무는 뭐냐? 카드 채무는 법인이 카드로 뭔가를 지출한 겁니다. 회사가 카드로 지출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영업부에서 회사 법인 카드를 가지고 거래처, 매출거래처 직원들을 접대를 했어요. 갈비집에 가서. 그리고 회사 법인 카드로 20만 원어치 갈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카드 채무가 돼요. 예. 갈비집에는 우리가 의무를 다 했습니다. 돈 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만약에 삼성카드가 법인카드다 그러면 삼성카드의 다음 달 결제일에 그 20만 원 입금을 시켜놔야 돼요. 예. 통장 자동이체되는 자동이체되는 통장에 잔액을 미리 만들어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미지급금이다 이런 얘기죠. 미지급금. 여러분 부채에서 유동부채에서 미지급금 배웠었고요. 외상매출금은 여러분이 유동자산에서 여러분이 공부했습니다.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중에 하나예요. 예. 유동자산의 당좌자산 중에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이 있었죠. 자, 이런 것 등을 환경 설정에다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환경 설정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뭐라고 안내가 하나 나오네요. 다른 메뉴를 종료하신 후 환경 등록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네, 확인 그냥 하세요. 지금 회사 등록 창이 열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열려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환경 설정 탭에 들어오면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도 있고 회계도 있고 내 컴퓨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로 시험은 전체, 회계, 내 컴퓨터 이쪽에서 시험은 나옵니다. 자, 먼저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계정 과목을 코드를 쓰는데 세목을 사용할 거냐, 세목을 사용하지 않을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본 값이 뭐로 되어 있냐면 세목 미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가로 열고 세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세 자리. 여러분이 이제 곧 계정 과목을 이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현금을 입력할 때는요 101 이렇게 코드를 쓸 거예요.
코드가 세 자리로 돼 있어요. 당좌예금 하면은 102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예. 보통예금은 103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게 세목 미사용 세 자리 계정과목 코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목 사용하면 몇 자리가 되느냐? 예, 뒤에 XX 두 자리가 더 붙어요. 그러면 만약에 보통예금이다. 이게 103번이 보통예금이거든요. 그럼 103하고 뒤에 XX 보통예금의 세목으로 또 나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통예금도 종류가 만약에 두세 가지 정도 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누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험 볼 때는 세목 미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 미사용으로 써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소수점 관리가 있는데 수량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단가 소수점 이하 버린다. 금액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예, 기본값. 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소수점 관리 매출 건별, 카과, 금전, 카과 뭐 이런 거 전부 다 금액 표기법에 보면은 올림으로 돼 있죠. 예, 올림. 제가 그동안 그 기출문제 푸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보면은 네, 질문한 거 다 여기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전체에서는 계정과목 코드 체계가 세목 사용으로 되어 있다. 뭐 보기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건 틀린 거잖아요. 와서 보니까 미사용 돼 있죠. 예. 그런 거 판단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수점 관리 수량은 반올림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아 그것도 틀린 거구나. 여기 와서 비교해보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에서는 이 부분만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다. 다음에 회계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회계 탭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아까 수행과제에 있는 것이 기본 계정 설정 어떻게 하라 하는 것과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 어떻게 하라 하는 거 그거였습니다. 자, 먼저 기본 계정에서는 매출은 상품 매출 네, 제대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코드가 전부 세 자리로 돼 있잖아요. 아까 세 자리 사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네 제대로 돼 있죠. 108번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매입은 상품 네 제대로 돼 있네요. 매입은 146번 상품.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예, 이것도 제대로 되어 있네요. 251번 외상 매입금.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고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고칠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 물음표 단추를 누르면 검색 창이 나와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계정 과목으로 검색을 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신용카드 기본 계정 보겠습니다. 카드 채권 외상 매출금. 네, 카드 채권이 120번 미수금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 미수금하고 외상 매출금이 아주 좀 비슷한 거예요. 미수금이 뭐예요? 받을 돈.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이 미수금이에요. 예. 그럼 외상 매출금 이것도 받아야 될 돈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두 개가 다 채권인데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을 하면서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게 그게 외상 매출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업하고 무관한 업무에서도 미수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3일패션은 옷을 판매하는 회사죠. 이런 옷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을 고객한테 팔았는데 고객이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갔다. 그럼 우리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옷을 파는 회사인데 오늘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이 컴퓨터를 100만 원 주고 샀었는데 우리 회사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까운 컴퓨터 어떤 매장에다가 요거 30만 원에 팔 테니까 가져갈랍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하던 컴퓨터, 비품이잖아요. 예, 사용하던 컴퓨터를 거기다가 매장 사장님한테 넘겼습니다. 매장 사장님이 아마 이거 싸가지고 금방 팔릴 거니까 제가 팔아서 갚아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외상으로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30만 원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 안 하죠. 왜냐? 옷 팔은 채권이 아니죠. 옷을 판매한 채권이면 그게 외상 매출금. 근데 우리는 사용하던 비품을 처분한 거니까 그거는 일반 채무로 미수금으로 기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차이예요. 여러분,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과 미수금이라는 이 일반적인 채권은 다릅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카드 채권은 미수금을 안 쓰고 미수금의 계정 과목보다는 외상 매출금을 많이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물음표다 주들어 가지고 부분 검색에다가 계정 과목에 두 글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외상하고 엔터 쳐보시면은 외상이 들어있는 계정 과목 3개가 쭉 보이네요. 그 중에 108번 외상 매출금. 그리고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 네, 미지급금. 채무에서도 또 말씀드리자면은 미지급금과 외상 매입금의 차이. 네. 미지급금도 채무고 외상 매입금도 채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의무예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의 차이도 아까 말씀드린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차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옷을 도소매하는 법이니까 옷을 팔려면은 공장에서 옷을 사와야 되겠죠. 네. 옷을 사오면서 이번 달 옷 사온 거는 다음 달 10일 날 갚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하고 옷을 사왔어요. 그러면 그건 외상 매입금이에요. 외상 매입금. 그런데 아까 이제 사용하던 컴퓨터를 비품을 이제 처분을 했으니까 새 컴퓨터를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컴퓨터를 새로 80만 원에 새로 하나 샀습니다. 사면서 그 컴퓨터 매장에다가 만약에 카드로 결제를 했다든가, 카드 결제, 법인카드,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뭐 돈이 있어도 다 카드 결제를 하죠. 아니면 그냥 카드 결제도 안 하고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샀어요. 그게 다 뭐예요? 미지급금이에요. 옷을 외상으로 사왔으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으면 외상 매입금이고, 옷이 아니고 상품이 아니고 비품 같은 것을 외상으로 사왔거나 법인카드로 사왔으면 그게 다 미지급금이다. 잘 정리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카드 채무를 미지급금을 기본적으로 쓰겠다는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 회사 법인카드는 상품을 사는 데는 별로 안 쓴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쓴다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회사 법인카드로는 상품 매입은 별로 안 하고 여기저기 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고 있다. 그런 회사라면은 지금처럼 환경 설정을 이렇게 해야 돼요. 카드 채무 미지급금으로 해놓으면 더 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표 입력할 때 계정 과목 자동 설정,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보면은요, 여러분 일반 전표는 전부 수동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매입 매출 전표는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될 때 이렇게 계정 과목이 알아서 착착착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지금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인데, 카드 입력 방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카드 거래의 입력 방식은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입력한다. 우리가 이제 매입 매출 전표를 우리가 입력할 때요, 그 수량 단가 입력하고서 공급 가액이라는 걸 입력을 합니다. 공급 가액이라는 것은 부가세 별도의 금액이 공급 가액이에요. 그런데 카드 거래를 입력할 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겠다, 그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2번 공급가액 해놓으면 카드 거래를 입력할 때 일반 세금계산서 거래 입력하는 것처럼 공급가액만 입력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으로. 이거는 사용자가 알아서 설정하는 건데 우리가 시험에서 자격 시험에서 기본으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부가세 포함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할 때도 카드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항상 입력할 거예요. 그렇게 연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회계에서 중요한 거 여기 기본 계정 설정 이 부분이 자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 컴퓨터 탭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 컴퓨터에 가시면은요 이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이 부분 엔터키로 복사하는 거. 일반 전표 엔터키 자동 복사 기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전표 입력을 우리가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데요. 윗줄에다 쭉 입력하고 밑에 줄에서 엔터로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엔터로 지나가면은 코드 같은 건 복사가 안 돼요. 여기 왜 그러냐면 코드가 전부 안함, 사용 안함으로 돼 있죠. 금액도 복사가 안 돼요. 금액도. 그럼 복사되는 건 뭐냐? 여기 보시면 전부 코드가 복사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드나 금액. 그런데 문자 있죠. 문자. 만약에 저교에다가 여기다가 일숙직비 이렇게 적었어요. 일숙직비. 첫 번째 줄에다가 그럼 두 번째 줄을 지나갈 때 방향키 화살표로 안 지나가고 여러분 키보드에 엔터키로 이게 지나가면 이건 그대로 복사가 돼. 이 내용이. 그런데 저교에 있는 코드라든가 또는 금액에 있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복사가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막혀져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거래처 코드 복사가 되도록 엔터키로 복사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틀렸구나. 이렇게 이거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엔터키 복사 기능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 컴퓨터로 들어오면 돼. 그 다음에 그 기본 계정 설정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회계로 들어오시면 돼. 또 소수점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그 계정 과목의 코드를 세분류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걸 물어보면은 전체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 구경해 봤고요. 환경 설정을 바꾸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 적용이 돼요. 미리 입력된 것이 다 소급해서 바뀌진 않아요. 환경 설정을 지금부터 오늘 바꿨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입력하는 전표에 그게 반영이 된다. 자, 닫을 때는 여기 닫기 탭을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실행 중인 모든 메뉴를 종료 후 재실행하여야 하면 환경의 변경된 값으로 자동 반영되며 아래 설정하는 프로그램을 재실행한 후 반영합니다. 네. 재실행하면 다시 소급해서 반영돼 주네요. 재실행했을 때. 자, 확인해 주시고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거래처 등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 법인은 거래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매출하면 매출거래처, 매입을 하는 곳은 매입거래처, 또 은행에 예금하게 되면 은행거래처, 또 법인카드를 만들거나 가맹점을 개설하려면 카드거래처. 그래서 가맹점을 개설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모든 카드, BC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 삼성, 현대 모든 카드를 전부 다 가맹점으로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카드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를 가게 되면은요, 아까 메인 매출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행, 은행 거래처는 금융 탭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맹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법인카드를 만든 그 카드사는 카드 탭에다 입력을 해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 메뉴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탭이 3개가 있어요. 일반, 금융, 카드, 이렇게 3개가 있죠. 이게 3개로 구분해서 거래처를 등록해야 한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그 129페이지에 일반 거래처가 꽤 많아요. 1001번, 1002번 해가지고 3001번까지가 일반 거래처인데요. 여러분, 일반 거래처에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형식을 선택하시면 되고, 개인 거래처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형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금융거래처, 여기 은행 2군데 있고요. 자, 은행은 거래처는 아니에요. 은행은 은행 등록, 거래처 등록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네요. 화면 상단에 있는 기능 모음에서 은행 등록이라는 기능으로 이거 2개를 등록해라. 여기는 거래처는 아닙니다. 거래처는 아니고 은행 등록이라는 것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거래처는 금융거래처, 여기 국민은행 당좌라는 거래처와 신한은행 보통이라는 거래처를 등록할 때 이 내용을 다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카드 거래처, 여기 위에 카드 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매입 카드, 가맹점 번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매출 카드, 이렇게 카드 거래처 2개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등록을 해볼까요? 자, 일반 거래처 탭에 가가지고 코드부터 이제 입력합니다. 1001 엔터 치시고 거래처도 입력합니다. 주식회사 코디나라. 자, 여기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에 012가 있잖아요. 사업자는 0번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하고, 개인 거래처는 1번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외국인 번호가 있는 개인은 2번 외국인 번호로 등록하고, 이렇게 3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코디나라는 회사니까 0번 사업자 등록번호 하시고 101 81 74857 숫자만 입력하시면 하이폰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숫자가 틀리게 되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셀이 표시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업자 번호가 틀리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대표자 입력, 김행복 입력하시고, 구분에 있는 0과 1, 2는 뭐냐? 1은 매출 거래처를 의미하고 2는 매입 거래처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그냥 전체, 매입도 될 수 있고 매출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전체로 보통 등록을 해요. 전체. 사용, 이 코드를 사용하겠다 하면 밑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쭉 입력하고 하나씩 여기서 세부적인 걸 입력해도 되고, 아예 여기다가 엔터로 내려왔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업태, 종목, 주소 이거를 입력하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딱 클릭하고 와서, 자,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의류, 주소 입력하실 때 거래처는 우편번호 검색하는 것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주소를 타자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서울시 종로구 세문안로 11, 이렇게 검색보다는 타자 직접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 이메일 주소는 우리가 그 회사 등록에서도 기본 사항에 있지 않았고
그 옆에 다른 탭에 있었죠. 거래처 등록도 마찬가지로 기본 사항에는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추가 사항 누르시면은요. 이메일 주소가 여기는 4번에 있어요. 여기다가 CODY 뒤에 선택해 주세요에서 빌 36524 도전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솔루션 주소가 되겠습니다. 빌 36524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처 하나 등록했고요. 또 내려가서 두 번째 거래처. 그래서 일반 회사가 대부분이고요. 그 중간에 오상식이라는 개인 거래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금융, 은행, 카드 전부 다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